자, 이번 이야기는 결혼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40에는 결혼할 수 있을까? 미친 집값에 결혼 미루는 청춘들 해서 2030 미혼 4인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집값이 치솟기 때문에 절망스럽다. 이 절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혼도 미루고 결혼할 수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21년 6월 기사인데 사실 지금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냥 결혼을 좀 미루고 결혼을 안 하는 비혼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찾아보니까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남성은 왜 결혼을 안 하는가라고 봤더니 이유가 출산 양육 부담이 32%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에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거겠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내가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주거 비용도 뭐 그의 연장선상이겠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30%는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17%. 저는 결혼은 할 건데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났어요가 7%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떨까? 여성분들은 비혼 이유가 개인의 삶과 여가 중시가 26%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삶과 여가가 조금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26%, 4분의 1 정도고 그리고 2위는 똑같아요. 과도한 주거 비용이 21%, 그리고 출산 양육 부담도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 못 만났다가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주거 비용이라는 게 2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 그 집값이라는 게 좀 체감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잖아요. 뭔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애가 아직 없으니까 이게 뭐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혼하려고 그러면 집을 얻어야 된다는 건 명확한데 야, 집값이 지금 이렇게 비싼데 내가 결혼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30 세대들 보면은 뭔가 부채 상환을 한다는 게 뭐 16년, 17년 막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야, 내가 뭐 거의 20년 가까운 생활을 계속 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고 거기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 아이들 사교육비, 양육비를 내가면서 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 출산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에 혼인 숫자라고 해야 될까? 혼인 수가 20만 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만 건인데 역대 최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뭐 적어서가 아니고 그냥 혼인 수 자체가 적다. 물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유의미한 통계겠죠. 거기다가 지금 초혼 연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기도 안 하지만 하더라도 아주 늦게 하고 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죠. 결국엔 지금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게 가장 많다는 거고 그럼 그 이유로 꼽히는 게 결국에 집값이 비싸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집값은 비싸졌는가를 보면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해서 PI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거 뭐 많이들 보셨죠? 그러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는 뭐 한 12, 13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 소득의 한 12배 정도를 모아야지 나에게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했다면 21년 뭐 20년 이때 뭐 급등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15년을 넘어서 19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분위 가구 그러니까 중간 평균이죠. 중간 정도 중위의 소득을 버는 분이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몇 년이 걸리느냐 이게 지금 19년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12년도부터 14년 5년까지는 정말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이었죠. 이때는 하우스 푸어의 시절이었고 공급이 넘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집값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면서 PIR이 낮았지만 지금 보면 반대로 그만큼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진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파트는 사실 많이 비싼 건 맞죠. 근데 빌라는 여전히 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빌라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수년간 아파트처럼 3배씩 올랐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빌라는 아직 싸다고 보면 집이 비싼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아파트가 비싼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2030 세대 분들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빌라에서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 커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아니 좀 그건 좀 그렇고 우선 결혼을 좀 미루자. 조금 더 준비되면 결혼하는 게 어때? 뭐 내년에 결혼해도 되고 내후년에 결혼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미루자라는 게 더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초혼 연령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듀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2년 결혼 비용을 따져봤는데 1, 2년 차 신혼 부부니까 뭐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다고 치면 21년도에 결혼하신 분이겠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총 결혼 비용이 약 3억 정도더라. 그러면은 지금 2030,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결혼한다고 치면 3억이 어딨냐 이거죠 도대체. 물론 듀오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에 2억 4천이 들어가고 혼수, 예식장 뭐 이런 거에서 뭐 되게 푼돈처럼 보이네요. 이것도 큰 돈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대다수의 비용은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봤더니 뭐 과거에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거다라고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신랑이 6, 신부가 4 정도 부담하면서 결혼을 했더라.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가 72.8%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10쌍 중에 7쌍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쌍 정도만 아파트가 아닌 데서 시작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을 할 거라면 아파트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미루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돼라는 게 사회적인 문화가 돼버렸는데 이런 아파트에 대한 집착, 어찌 보면은 집착이죠. 왜냐면 집은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살 수는 있는데 왜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은 결혼을 뭐 권장하고 출생률을 높이는데 핵심 키포인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최고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그냥 최고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냐? 아파트를 샀더니 자산 증식이 되더라라는 게 증명됐죠. 대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돈을 벌었고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사면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아파트를 다들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거에 대한 성적표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작해? 그럼 나는 잘 살았어. 근데 아파트에서 시작을 못했어? 야, 그러면 우리는 자산 증식 수단도 없고, 그리고 뭔가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뭔가 조금 좀 아쉬운데 우리 좀 결혼을 미루자. 라고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기야 연립 전세부터 신혼 시작하자라고 말했더니 결혼이 깨졌다. 이게 3년 전 기사인데 아마 지금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때 기사를 보면은 이상적 배우자의 월소득은 얼마일까? 여자분들이 바라는 배우자의 월소득은 44%가 3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월. 그리고 30%가 월 400은 넘어야 된다. 근데 이게 30대 남자들이 월 400 이상 받는 사람이 많으냐라고 보면은 실제 남자들의 월소득을 보면 이 400 이상 받는 분들이 한 7%에서 5.4를 더하니까 한 12%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30%와 이 10한 3%, 요 갭이 되게 크죠. 그리고 저희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안 바래요. 한 300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24%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소득을 원하는 이상적 소득과 실제 소득의 괴리감이 되게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소득을 별로 잘 안 따지네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동상이몽 같은 것들도 여전히 느껴지죠. 근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걸 왜 따지냐? 결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아파트를 사서 재산도 증식하고 뭔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그냥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된 게 아닌가. 그 성적표를 따기 위해서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자, 여자 모두 아파트를 사야 돼. 아파트를 살 가능성을 높여야 돼. 그래야지 결혼이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저는 그래도 대다수는 여전히 아파트를 뭔가 발판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친구나 부모님 아니면 어떤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아파트를 사야 돼.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돼. 어떻게든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결혼 생활을 해. 안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해서 좀 준비해서 시작해.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예능도 워낙 많아졌는데 또 결혼을 약간 좀 늦게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연예인 분들도 나이가 좀 많은데 미혼인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미혼, 솔로인데 또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솔로로 혼자 사는 집을 엄청 잘 해놓고 살아요. 그게 예능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혼자 사는 예능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찌 보면 연예인 분들도 궁상맞게 살고 막 되게 악착같이 사는 게 나왔다면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아, 혼자 사는데 너무 럭셔리하게 살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문화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왜 평범하게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뭐 오손도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 이걸 못하냐. 나는 왜 이런 평범한 것도 못하는 이 속상한 상황이지? 라고 막 한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파트에 특히 자가거주는 상위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에서 전세로 뭐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서울 전세 아파트만 시작해도 상위 20% 맞을걸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 입장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미 40, 50, 60 세대들 나보다 더 몇십 년 전에 스타트를 한 그 경제력이 더 큰 분들도 이 아파트 자가거주가 쉽지가 않은데 사회에서 돈을 번 지 몇 년 안 되는 신혼부부들이 자가거주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실제 그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상위 20%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2030 세대를 보고 막 혀를 차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 때는 뭐 사글세방에서 반지하 월세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뭐 식탁 하나만 펴놓고 거기서 삼시세끼 먹고 이불 덮고 잤는데 지금은 뭐 침대도 좋아야 되고 뭐 TV는 몇 인치여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게 너무 배가 부른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거기다가 미디어나 언론에서 또 유독 잘 사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좀 걱정해주고 논란이 되고 쟤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말리려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도 이거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뭐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주식도 해보고 막 코인도 하거든요. 근데 막 돈 날렸다는 분들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에 부자 되는 거는 아파트를 사는 거가 아닐까라고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전문적으로 재테크 공부하는 분들이야 뭐 다른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아파트를 사서 그냥 시작하면은 돈도 쭉 벌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뭐 주거 환경도 좋고 아이도 키우고 너무 좋은데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럼 부자 될 방법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결혼하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 아파트를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해서 같이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파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파트라는 건 어찌 보면 내 성적표와 같으니까. 빌라에서 시작하면 제가 이제 아파트 14평짜리 월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 제 와이프의 친구들도 다들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너네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거야. 왜 너네 성적표 왜 이래? 뭐 남자친구 뭐 지금 힘들어? 경제적으로 문제 있어? 뭐 도대체 너네 양가 부모님 뭐 문제 있니? 이런 걱정 어린 시선들. 그런 성적표를 계속 평가한단 말이에요. 내 성적을 평가해.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아파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아파트에 가서 전세로 간다. 전세에서 시작은 해야 돼. 왜냐면 성적표를 물론 자가로 시작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라도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예비 신혼부부 10명 중에 9명은 4억 원 미만의 전세를 선호한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중간값이 5억 6천이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도 힘들어? 야, 이거 답이 없네 라고 결론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아파트에서 하고 싶고 아파트에서 결혼해서 뭔가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내 이상인데 현실은 어떻게 되죠? 현실은 빌라고 현실은 뭔가 이건 대출도 뭐 몇 억을 받아야 되고 야 이거 내 소득으로 답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안 하면 그만이야.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만 안 해? 남들도 안 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지금 출생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은 도태됩니다. 라고 말하는 어른 기성세대 분들도 많고 3040 세대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 뭐 50, 60 세대 분들은 지금 20, 30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뭐 배우자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허락해달라. 근데 저희는 빌라 월세에서 시작할 겁니다. 저희 가진 건 없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열심히 살아볼게요.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빌라 월세에서 시작한다고? 뭐 내 딸은 거기서 살게 못해. 뭐 우리 아들은 거기서 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중적인 잣대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결혼을 막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안 될까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반대하니까 우리 결혼은 하지 말자. 근데 애를 갖는 건 어때? 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유교의 나라죠. 선비의 나라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죠. 근데 동거하면서 미혼모, 미혼부가 된다고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할 분들이 대다수다. 자, 그건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혼외 출산율, 그러니까 결국에 미혼모, 미혼부죠. 이 출산율이 2.3%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거의 2% 수준입니다. OECD에서 가장 최하위거든요. 근데 보면은 재팬, 일본도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60.4%입니다. 프랑스는 거의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분위기인 거고, 좀 약간 일본이나 한국 같은 곳들은 결혼을 해야지만 애를 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출산율과 혼외 출산율은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그래서 혼외 출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출산율 자체도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이 결혼이라는 것, 어떤 이 부담감을 빼고 아이라는 것, 그냥 애를 갖고 싶다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2018년도에 조사 자료인데요. 학력과 그리고 혼외 출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거의 다 둘 다 거의 70%에 가깝게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은 혼외 자식을 낳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찬성과 매우 찬성이 뭐 한 23, 4% 정도 되시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남의 아이는 그게 되지만 우리 애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 학력과 무관하게 거의 다 대부분 70%가 넘는 확률로 혼외 자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사면 초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 그럼 빌라 가서 살면 되는데 빌라 가서 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고 막 뭐라고 해.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아기라도 한번 가져볼까 하면은 유교 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에 살아야 돼. 이런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집이 비싼 게 아니라 아파트가 비싼데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고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로 가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자, 38% 정도의 그 2030 세대들이 결혼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럼 반대로 나머지 60%는 뭐죠? 결혼 생각은 있지만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을 미루는 거에 어찌 보면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집 해결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루고 나의 경제력을 계속 모아서 결혼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파트가 정말 비싼 건지 집이 비싼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파트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비싼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해결 방법은 뭐냐? 이거겠죠. 제일 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출생률이 가장 문제라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문화로 만들면 제일 쉽죠. 그래서 그냥 동거하다가 남녀가 동거하다가 애가 생겼네, 그냥 낳아야겠다. 그래, 축하해요. 뭐 누구가 갑자기 애를 가졌어요.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니죠. 그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는 뭐 얘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냥 동거 커플이에요. 근데 뭐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애는 뭐 얘가 뭐 양육비 주든지 뭐 하면서 키우면 돼요. 그래요, 축하해요. 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사실 갈릴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 전국에 5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50% 중에서도 이 뭐라고 할까? 나이가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보다는 이미 결혼한 기성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원한다고 하면은 모두 거기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파트에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답안지라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거, 그냥 빌라라고 하겠습니다. 빌라에서 시작해도 괜찮은 문화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아파트에 살 방법은 아예 없으니까. 그럼 이게 쉽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결혼식과 신혼집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결혼식 그리고 신혼집. 뭐 둘 다 강력한 그 의미 부여를 하죠.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부모가 하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어찌 보면 그냥 거기 있는 배우일 뿐이고 정확하게는 부모님이 그동안 어떤 해놨던 인맥 관계와 그리고 어떤 뭐 그동안 뿌려놨던 그 경조사금을 회수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의 체면이 되게 중요한 약간 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내 자녀와 내 며느리, 뭐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성적표와 내 부모로서 우리 자식 농사를 어떻게 했는지의 성적표가 동시에 내 모든 인맥한테 공개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표를 공개할 때 뭘 물어보죠? 신혼집 어디다 얻었어? 신혼여행 어디로 가? 남자친구 뭐해? 저기 뭐 며느리는 뭐 직업이 뭐야? 의사야? 뭐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강남에서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한다고? 그 돈이 얼만데? 그거 저기 뭐 처갓집에서 뭐 해줬어. 뭐 사돈 어른이 해줬어. 아이고 결혼 잘 시켰구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 다들 자식 농사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만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 문화, 거기다가 이 자녀를 어찌 보면 성적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가 계속 가는 한 우리나라의 출생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깨야 되는 거고 그냥 빌라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이 결혼식이라는 거가 어찌 보면 내 인맥한테 모두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두 가족 소소한 행사, 그냥 내 친구들이 그냥 와서 20-30명이 모여서 그냥 스몰 웨딩처럼 말 그대로 돈 많이 쓰는 스몰 웨딩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하는 결혼식 정도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해야 되겠죠.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이 뭐 할지를 되게 궁금해 한다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너 점심 뭐 먹을 거야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외국 애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는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이걸 왜 물어봐 나한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을 관통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남을 신경 쓰죠. 그리고 남이 그걸 하면 나도 할 수는 있는데 나만 하는 건 좀 그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남들도 빌라에서 결혼하면 나도 빌라에서 할 수는 있는데 남들은 다 아파트. 야, 내 친구 7명 중에 6명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어. 근데 나는 수원에서 빌라. 난 못해.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걸? 뭐 이런 느낌을 훨씬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빌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파트에 모두가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빌라에 신혼부부들이 살게 하고 이게 어색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뭐 출산 정책, 뭐 어떻게 하면 더 아이를 많이 낳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뭐 결혼을 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양질의 집을 공급할 것이냐, 뭐 여기에 지금 뭐 수천억, 뭐 수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빌라를 신혼부부들이 당연히 사는 이 풀옵션 이걸 좀 꾸며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신혼부부 전용 풀옵션 빌라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정말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들, 그 지역에 전용 빌라들을 대규모로 공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아이도 없고 애를 낳아도 최소 애가 한 3, 4살이 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그 동네에 대단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러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아파트 한 개면 빌라 여러 개를 매입도 할 수 있고 뭐 전세로 빌릴 수도 있고 뭐 임대업을 아예 뭐 개설을 해서 10년 이상 뭐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뭔가 아파트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하는데 혼수나 어떤 그 주거 비용을 거의 없애주는 느낌으로 최소화를 해준다면 저는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수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그냥 친구들 10명 있으면 한 4명 정도는 이런 정책에 혜택을 받아서 나 요번에 신혼부부 전용 빌라 들어갔잖아. 근데 월 1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풀옵션이야. 그래서 그냥 나도 뭐 되게 편하게 결혼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그 돈 모아가지고 청약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그러면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그런 문화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아파트를 쫓고 신혼부부의 70%가 아파트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사회 문화를 계속 갖고 간다면 결혼이 안 되니까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결혼은 당연히 빌라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회적인 문화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이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상위 주거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럼 반대로 좀 젊고 아직 자녀가 적어서 가족 수가 적다면 뭐 빌라에 사는 게 무조건 고생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빌라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니까 이 빌라라는 존재, 이 존재를 저는 좀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해주면 좋겠는데 국가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여전히 아파트를 공급하고 무슨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니 뭐 신혼 희망타운이니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소수가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이상한 정책을 계속 펼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에 스스로 길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안 해주면 내가 해야죠. 그러면 빌라여도 괜찮은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 젊은 나이 때 결혼을 미뤄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답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모아서 나중에 집 살 정도가 되면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지금은 없지만 아예 처음부터 합쳐가지고 둘이 열심히 의지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게 어때? 라는 거에 동의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은 무조건 힘들어요. 근데 마음 맞는 둘이 하면은 아마 한 곱하기 3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런 남자 여자가 어딨냐, 다들 아파트만 찾지. 그러면 저는 반대로 반문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없으면 정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내 주변에 있어. 있는데 그 사람은 얘는 좀 별론데. 저는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많거든요. 플러스 알파도 있고 뭐 베타도 있고 뭐 감마도 있는데요. 하면서 조건을 더 많이 붙여놓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에 결혼이라는 거는 이상형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모두가 그 이상형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산술적인 확률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뭔가 조건을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다 갖춘 거를 찾기보다는 앞으로 갖출 수 있는 사람, 미래에는 뭔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의지를 좀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부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럴 거면 그냥 혼자 살게요. 저는요 그렇게 뭐 고생하면서 뭐 빌라에서 막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뭐 아무리 뭐 풀옵션을 주시든지 말든지 뭐 저는 14평에서 시작할 거면은 그냥 혼자 살 겁니다 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짤처럼 우리 앞으로 미래가 밝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이게 쉽게 대세로 되지 않으면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좀 절망감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저는 정부나 이 정치권에서 이 청년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된다. 문화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주거를 해결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라. 그거 없이 그냥 너네 결혼 왜 안 하니? 하면은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풀옵션 빌라 좀 만들어 주세요.